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1인 기업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퇴 후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목적이 기본이지만 연말정산 때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도 연금저축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부분인데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금저축 한두 개쯤은 가입했거나 가입할까 생각 중일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은 이렇게 대중적인 노후 대비 금융상품인데요. 주변의 권유로 아니면 직장 동료들이 다 하나씩은 있으니까 혹은 그냥 적금 하나 드는 기분으로 일단 하나 들어두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그냥 하나 들어서 몇 년간 납입하다가 점점 불만스러운 상황도 발생하고 갑자기 해약해야 할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때서야 연금저축 규정에 대해서 알게 되고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새로 연금저축에 가입할까 고민하는 분이라면 연금저축 가입 전에 반드시 중요사항에 대해 잘 알아보고 가입해야 하고요. 이미 가입했지만 상세한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연금저축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관리해 나가야 손해 없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연금저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신탁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신탁은 2018년부터 신규 가입은 안 되는 상태고요. 현재 신규 가입은 연금저축 보험과 연금저축 펀드만 가능합니다. 각 상품의 특징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볼 거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연금저축 상품 가입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필수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연금 상품을 가입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 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준은 연금저축은 절대로 중도 해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래를 알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혹시라도 중도 해지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된다면 연금저축은 아예 가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기본적으로 5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고 일반적인 상품들은 가입기간이 10년이나 20년인데요. 이런 상품에 한 번 가입하면 약정된 납입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납입한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인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가입기간 몇 년 동안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받은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연금저축 가입기간 중에 1,000만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중도 해지로 인해 원금 1,000만원에서 16.5%인 165만원의 기타 소득세를 떼어갑니다. 그런데 이 1,000만원으로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연간 400만원을 납입하고 전액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해도 132만원 밖에 안 되니까요. 몇 년간 불입한 연금저축에서 결과적으로 33만원 손해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중도해지 시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납입한 원금뿐 아니라 납입기간 동안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16.5%인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총 납입 금액이 1,000만원이고 납입기간 몇 년 동안 운용수익이 100만원 발생한 상태에서 중도해지하게 되면 중도해지로 인해서 떼어가는 기타 소득세는 모두 182만원이 되고 여기서 세액공제 받았던 132만원을 빼면 결과적으로 50만원을 손해보게 되는 겁니다. 간단한 사례로 살펴봤듯이 연금저축은 절대 중도해지하면 안 되는데요. 사례에서 만일 총 납입액이 2배인 2천만원이었다면 중도해지 시 손해도 2배 수준인 99만원이 되는 거니까요.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납입기간 동안 더 열심히 납입했을수록 손해만 그만큼 더 커지는 상황인 겁니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연금저축은 중도해지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해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라는 게 있는데요. 지각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지각하게 되는 경우는 있으니까요.
연금저축을 가입했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납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테고요. 지금 가입하고 있는 연금저축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진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중도해지는 최대한 안 하는 방향으로 다른 방법을 먼저 찾아보는 게 필요한데요. 불가피하게 연금저축 납입이 어려워진 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연금저축 보험인 경우인데요. 연금저축 펀드나 연금저축 신탁의 경우는 납입 방식이 자유적립식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납입을 안 한다고 해도 가입 유지에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연금저축 보험은 정기 납입 방식이라 납입에 문제가 생기면 가입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연금저축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는 보험료 납부유예 제도가 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입을 유지한 상태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납부유예가 가능한지가 나중에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도해지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연금저축 납입 금액을 납부 예정 기간 동안 문제없이 납입할 수 있는 정도로 부담 없는 수준에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겁니다. 당장 연말정산 세액공제 금액을 높이려고 무리한 금액으로 가입해서 나중에 중도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면 오히려 큰 손해만 보게 되니까요. 직장인의 경우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으려고 연금저축을 400만원이나 600만원으로 최대로 맞추는 경우가 흔한데요. 오랜 납입기간 동안 무난히 납부할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지만 무리하게 느껴지는 금액이라면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납입금액을 부담없이 유지하기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추가 납입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 납입금액은 부담없이 안전한 수준으로 가입해두고 평소에나 연말정산 직전에 세액공제 가능한 한도 내에서 원하는 만큼 추가로 납입하는 겁니다.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되는 경우는 아마도 운용 수익률이 다른 상품에 비해서 너무 낮아서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일 겁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연금저축 펀드는 수익률이 10.5%였는데 연금저축보험은 1.8% 정도였으니까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저 같은 사람은 참 짜증나는 일인데요. 당장 손해보고라도 중도해지해서 새로 연금저축 펀드를 들어야 하나 싶어질 정도입니다. 이럴 경우라도 중도해지는 하면 안 되고요. 계좌이체를 이용하면 됩니다. 같은 연금저축 안에서 상품을 옮겨 탈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 펀드로 옮겨 탈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이용할 경우 기존 연금저축 가입기간은 그대로 존속되고 중도해지한 게 아니니까 기타 소득세 부과도 없고요. 새로 옮기길 원하는 금융회사에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됩니다. 계좌이체를 할 경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기존에 가입했던 연금저축이 연금저축 보험인 경우에는 가입 후 최소 7년이 지난 후에 갈아타야 수수료 등에서 불이익이 없는데요. 7년이 되기 전에 갈아타면 선지급 모집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이 이체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알아봤던 2019년 운용 수익률을 보면 사실 누가 연금저축 펀드 안 들고 연금저축 보험을 들까 싶은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펀드는 원금 보장이 안 되고 보험은 원금이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펀드가 유리하겠지만 갑작스런 폭락장이라도 생기면 펀드는 원금도 날리게 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같은 연금저축이라도 펀드냐 보험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많고 유불리가 달라지게 되니까요. 연금저축 가입 전에 이것도 꼭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 차이점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연금저축 가입 시 꼭 검토해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연금저축은 중도해지는 절대 안 된다는 게 기본이고요. 중도해지 없이 납입을 완료해서 세액공제도 챙기고 은퇴 후 연금까지 받을 수 있게 잘 관리해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